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베르사유 장미 그리고 이케다 리오코 작가님의 팬인데 제가 이사를 하면서 짐 정리를 하다가 그동안 먼지가 쌓여있던 베르사유의 장미 책들을 발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기록해봐야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베르사유의 장미 단행본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원 CI 출판사에서 나온 베르사유의 장미 9판 총 10권 완결에 외전 2권이 있어요. 사실은 9판이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사실은 옛날에는 신판이었죠. 워낙 옛날에 나온 만화이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초판이 나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007년도에 찍은 책이에요. 그리고 요게 베르사유 완전판 마찬가지로 대원 CI에서 새로 깔끔하게 양장본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흰 종이로 새로 예쁘게 책을 만들어서 내준 거예요. 가격도 8,500원을 올랐죠. 최근 나왔다고 하기에는 2009년에 1판 1세를 발행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벌써 나온 지 10년이 넘어가는 책이지만 어쨌든 신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9판은 총 10권하고 외전 상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신판은 총 9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피소드 편이라고 3권이 따로 있어요. 이 에피소드 편은 예전에 나왔던 외전이 아니고 이케다 리오코님이 비교적 최근에 다시 그려주신 외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외전 상하까지는 여기 완전판 9권 안에 다 수록되어 있고 이 에피소드 편 3편은 나중에 따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여기 출판 일자를 보시면은 에피소드 편 1편이 2015년 8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최근에 나온 거죠. 에피소드 3편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최근인 무려 2017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케다 리오코님의 발간사가 있는데요. 40년 만에 베르사유의 장미 새 에피소드를 그렸습니다. 연재 종료 시점부터 그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이거를 40년의 인생을 살아왔기에 쓸 수 있던 대사가 녹아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팬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40년이나 지난 원작에 외전을 그려주시다니. 1권만 살짝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앞에 에피소드들의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에피소드 편 1편은 또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앙드레 그랑디에,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제로델, 그다음에 세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페르든, 그리고 네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아랑드 수아송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베르사유의 장미에 등장하는 4명의 남자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외전이 굴러간다고 되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이제 제로델 에피소드입니다. 제로델이 그 원작에서는 마지막에 갑자기 오스칼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로델이 갑작스럽게 청혼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오스칼을 좋아했었다. 뭐 그런 내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안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몇몇 장면은 컬러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베르사유 장미가 이케다 리오코님의 처녀작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 그림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셔가지고 베르사유의 장미보다는 에로이카나 아니면 올페스의 창과 가까운 더 비슷한 그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제로델 편 에피소드입니다. 이거는 베르사유의 장미 1권어판 11, 12, 13권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나라 9판의 경우는 10권으로 완결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신판으로 바꿀 때 이제 외전까지 총 12권을 압축적으로 담아서 9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후로 출판된 외전이 에피소드 편이라는 이름으로 1, 2, 3 이렇게 따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따로 편집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 10권에 이어서 11, 12, 13권으로 에피소드 편을 출간했어요. 사실은 요거 외전은 이케다님이 11, 12, 13편을 이렇게 기획하고 그리신 거는 아닌 것 같고 원래는 좀 이벤트성으로 그 일본 만화 잡지 마가레트인가 거기에 단편으로 한 편 한 편 이렇게 따로따로 갑자기 연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베르사유 장미 팬카페에서 그 사실을 알고 외전을 너무 읽고 싶고 갖고 싶어가지고 그 이제 그 마가레트 꽈월호를 갖다가 일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이렇게 한 권 한 권 사서 모으고 그랬었는데 요거를 이제 또 감사하게도 출판사에서 묶어서 정식으로 11, 12, 13권으로 발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는 한국에서 베르사유 장미가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정식으로 출판해 줄 줄 모르고 일본어를 할 줄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일본판 11, 12, 13권을 직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국어로 나와가지고 이제 뒤늦게 한국어로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베르사유의 장미 불어판입니다. 베르사유의 장미는 유럽에서도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랑스판도 존재합니다. 프랑스판은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3권으로
완결까지 다 다루고 있고요. 요거의 발매 일자를 보면은 2011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소시 쪽에 불어를 배워서 조금 할 줄 아는데 그래서 뭔가 불어를 또 베르사유를 가지고 공부하면은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비록 일본 만화이기는 하지만은 주인공들이 전부 프랑스인이고 프랑스 역사를 소재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공들이 이렇게 불어로 말하는 거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또 제가 프랑스 구매 대행을 하는 카페인가 블로그를 찾아가지고 그 옛날에 이거를 다 구매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불어 공부를 열심히 했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요. 그냥 결국에는 소장용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불어로 말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불어로 말하니까 훨씬 더 뭔가 현장감이라고 해야 하나? 좀 더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림체랑도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고 이거 페르젠이 오스카의 여장한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모습이군요. 네, 제가 불어 읽을 수 있긴 하지만 이 춤을 저와 춰주시겠습니까, 마담?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네요. 역시 원의 요거는 무려 프랑스어판 베르사유의 장미 DVD입니다. 제목은 이제 애니메이션 제목인 레이디 오스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정말 이런 것까지 샀었네요. 이런 것까지 산 줄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등장인물들이 불어로 말하는 게 보고 싶어가지고 프랑스어로 더빙되어 있는 DVD를 구입한 거예요. 제 기억에는 프랑스 아마존 같은 데서 직구로 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샀을 때 이미 저희 집에는 DVD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DVD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재생을 해봐야 되는데 작동을 잘 할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물건을 정리하다 발견한 베르사유의 장미 무려 중국어 버전입니다. 파널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어를 공부했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언어로 이거를 다양한 판본으로 소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무슨 홍콩 책 파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한국까지 직배송을 해줬나? 그래가지고 홍콩판으로 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홍콩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 중국판도 있는데 아마 제가 중국판으로는 모든 권수를 못 채워가지고 남는 권수를 홍콩에서 사서 채웠었기 때문에 중국판과 홍콩판 두 가지로 합쳐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베르사유의 장미 미스터리와 진실 베르사유의 장미 30주년 기념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팬북이에요. 팬북. 이제 30년을 기념해가지고 이제 미스터리와 진실을 밝힌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팬들을 위한 팬북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요게 2004년에 나온 책이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베르사유 장미의 다양한 장면들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제 기억에는 오스칼의 프로필 막 이런 것도 여기에 수록되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방금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오스칼의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 오스칼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오스칼의 신체 사이즈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요. 키 178에 몸무게 58kg. 굉장히 훤칠하죠? 순정 만화 주인공 중에 가장 훤칠한 여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스칼이 평소에 먹는 음식은, 취미는, 좋아하는 음악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칼의 뭐 버릇, 하루의 일과 이런 식으로 팬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들이 이제 베르사유를 읽을 때 알고 있으면 좋은 배경 지식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의 마지막 컬렉션이 되겠는데요. 베르사유의 장미, 마리 앙뚜아네트 요거는 일반 책입니다. 슈테판 스파이크가 쓴 책이고요. 요거는 사실은 역사책에 가까운데 여기 유럽 최고의 작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가는 잘 알지 못해가지고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약간 마리 앙뚜아네트 한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역사책처럼 이렇게 재미가 없지 않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새 막 이렇게 마리 앙뚜아네트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책을 베이스로 많이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마리 앙뚜아네트나 실존 인물이었던 이제 페르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상당히 많은 베르사유의 장미 장면들이 여기 책에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만화적인 각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제 역사에 기반으로 한 거였어가지고 조금 놀라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책인데요. 500쪽이 넘는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재미있어서 금방 다
읽었었던 기억이 있네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깔고 앉고 있던 베르사유의 장미 책들을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 개 한 개 더 자세하게 다뤄보거나 올페스의 창 덕질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